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진호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월급날입니다. 네,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제 지점장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죠. 자, 영상이 22년도에 올라갔는데 사실 지점장 승격을 한 거는 20년도였었고요. 올려야지 하면서 한 2년이나 지나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번에는 본부장으로 진급을 하고 이제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제 급여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돈을 얼마나 번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자, 설계사들의 어떤 편견도 있고, 보험 설계사는 영업을 하면서 급여가 들쑥날쑥한다, 혹은 앞에서 벌고 뒤로 다 까인다, 영업비용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부터 시작해서 팀장, 지점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본부장까지 최후 관리자가 된 입장에서 설계사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좋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 급여까지 오픈을 한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SNS나 이런 데서 특히 본인의 어떤 돈 자랑, 가진 거에 대한 자랑이나 허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영상도 그렇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려고 만드는 영상은 아니에요. 특히 이런 SNS 잠깐 얘기 드렸는데, 무언가 본인을 내세우거나 어필을 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덩치를 부풀리고 키우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사실 현혹이 되죠. 자, 사람들은 끝도 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결과나 등수나 이런 거에 연연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이런 자존감, 이런 단어를 앞세워서 명품백이나 어떤 본인의 성과에 대한 허세, 자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겉에 있는 포장지의 허울이 좋으면 본인의 내면의 약함을 감출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자존감보다는 어떤 자긍심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자,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허세나 이런 자랑거리로 SNS를 도배하고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설계사들은 수입차에 굉장히 이렇게 연연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직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당장 눈앞에 급여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BMW, 벤츠, 외제차를 선호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에셋에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최고 관리자인 본부장까지 온 다음에 약간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급여는 점점 더 올라가고 이뤄놓은 것들은 많아졌지만, 저는 최근에 본부장이 된 다음에 차를 경차로 바꿨습니다. 저에게 지금 차라는 게 저를 포장하고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저한테 지금 보다 합리적인 그런 경차로 저는 바꿨고, 주변에서는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개의치 않고 아주 저는 만족스럽게 합리적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부장이 된 달에 급여 명세서예요. 22년 12월 달. 자, 이만큼의 급여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24년 2월 달인데요. 이번 달에 급여 명세서입니다. 자, 매월 급여 명세서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평균적으로 저는 조금씩 상승을 해 가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계속 받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자, 예전에 지점장 급여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승을 했죠. 자, 제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관련 지식이 없었음에도 도전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인 영업이나 개척 영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자, 그렇기에 온라인에서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한 회사에 있는 상품만 팔아서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험사를 취급하는 대리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저는 누구의 권유를 받고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프라임에셋을 선택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예상은 철저하게 적중했습니다. 지인 영업을 하면서 하루에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한정적이에요. 뭐 많아야 3명 정도. 자, 그리고 그 3명들이 모두 다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사가 한 달에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이 있으면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따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무리하게 부탁을 하거나 대가성 계약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 그러면 그런 계약들은 잘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어차피 고객들도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해지가 되고, 자, 받았던 수수료 환수가 되고, 결국 이 또 환수된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 또 다른 작성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 돌려막기식의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누구라도? 다 없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별 생각 없이 뭐 정착지원금 준다, 교육비 준다 이런 거에 현혹돼서 그냥 생각 없이 갔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 보험 설계사의 인식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블로그를 포스팅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와 제 컨텐츠를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조회수는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글의 퀄리티는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조회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글을 보는 사람들은 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게 되겠죠. 자,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때나 잠시 휴가를 가 있는 순간에도 온라인에 있는 제 콘텐츠들은 누군가에게 소비되게 됩니다. 자, 어려울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저는 설계사를 하기 이전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더 수월한 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기 조직에서 온라인 영업을 한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 갔는데 막상 실상은 그런 노하우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영업만 그냥 한다라는 조직에 간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처럼 관리자로서 수많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관리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해냈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할 줄 알았기에 제 위에 팀장도 아무것도 몰랐었고 저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렵게 지점장까지 오고 또 지점을 혼자 운영하면서 본부장까지 제가 다 모든 사람들을 끌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시간을 단축하고 어려운 걸 줄이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건 정착수당인데요. 뭐 정착수당 이야기들이 많죠. 뭐 많이 주면 주는 만큼 좋은 거다, 그래도 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설계사들도 이러면서 그 돈을 따라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정착수당은 노예 계약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이성적으로는 다 알거든요. 하지만 그걸 잘 알면서도 무언가 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런 노력 없이 무언가 돈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입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회사는 그 이상을 뽑아가려고 할 거예요. 자, 보험계약 이후에 고객이 해지를 했을 때 일정 수수료를 환수를 당한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자, 정착지원금을 주는 곳은 기본적인 회사에서의 수수료 규정 외에 별도로 자체적인 환수 규정을 또 만들게 됩니다. 월 실적을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정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퇴사를 했을 때 받았던 어떤 그런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환수가 또 묻거나, 계약에 대한 수수료의 대가가 저희 같은 대형 대리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런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입사할 땐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돈 주는 거에 대해만 현혹돼서 끌려서 입사했다가 들어가고 나서 피해를 보고 나오면서 욕하고 회사랑 싸우고 몰랐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런 핑계가 안 되죠. 정착지원금을 준다고 현혹하는 곳은 그냥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설계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말이죠. 자, 보험 설계사의 문화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직도 폐쇄적입니다. 수십 년 전에 보험 아줌마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곳곳에 만연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관리자들도 예전에 그 방식을 고수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는 이제 설계사들은 영업하느라 바쁘고 본인 돈 자랑하느라 바쁘지만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랑하고 본인들의 실적 자랑하고 내세우기, 우리는 이런 곳이다, 뭐 이런 자랑을 많이 하죠. 자, 그에 따른 이제 전형적인 그런 피해가 방금 말한 정착수당의 피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설계사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문화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고 절대 불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에 조금의 희망을 걸고 조금씩 이런 문화가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될 거라는 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 보험 문화의 이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꾸고 저희 조직부터 그렇게 변화돼서 나간다면 저 같은 관리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 문화는 결국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저의 마인드와 함께 하고 싶은 예비 설계사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